안녕하세요. 썰스타그램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. 저는 아빠가 없습니다. 엄마는 오른쪽 팔이 화상으로 인해 괴사했고요. 원래부터 아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엄마가 장애인인 것도 아니었어요. 제 어린 시절 기억에는 주말이면 함께 집 근처 가까운 공원이라도 제 양손을 붙잡고 저와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었어요. 저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고 또 부모님을 사랑했죠.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은 집이었고 엄마는 가정주부로 늘 제 곁에서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어요. 아빠는 퇴근하시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를 안아주셨고요. 가끔 아빠가 술을 먹고 온 날이면 양손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든 봉지를 제게 안겨주시곤 했어요. 제가 가장 좋아하던 게 아이스크림이었죠. 그렇게 행복했던 저희 집은 화재 사고로 인해 아빠는 돌아가시고 오른팔의 팔꿈치 아래로 괴사를 당해 절단을 하신 엄마와 저만 남았어요. 아빠는 저와 엄마를 구하시고 돌아가셨고 엄마는 저를 구하기 위해 팔 한쪽을 포기하셨죠.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쯤이었어요.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죠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주 어린 꼬마애였어요.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엉엉 울었던 어린애. 엄마 심정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죠.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저 살아갈 뿐이었죠. 아빠의 사망보험금과 화재보험금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나온 보험이나 보상금은 엄마와 제가 굳이 애써서 노동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. 엄마는 장애 판정을 받고 나라에서 따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죠. 엄마와 저는 작은 전셋집을 하나 구해 그저 함께 살았어요.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엄마가 딱히 의지할 칠적도 없었어요. 그리고 친가에서는 저와 엄마를 남편과 아빠 잡아먹은 귀신 취급을 하며 손가락질했거든요. 3대 족자 장손을 계집딸 구한다고 보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 눈에 훤해요. 정말 사람이 그런 소리로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. 기괴할 만큼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슬퍼 보였죠. 할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머리채를 잡고 죽일 듯 내려보는 눈이 무서워 엄마 뒤에 숨어만 있었어요. 사실 늘 엄마에게 효도하고 고마워하면서 산 건 아니었어요. 중2 시절을 무난히 지나갔지만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핑계로 엄마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죠. 왜 그런 말을 했는진 기억이 잘 안 나요. 하지만 전 엄마에게 누가 죽어가면서 팔 잘나가면서 나 구해달라고 했냐고.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냐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. 엄마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도 할머니에게 맞아가며 욕을 먹을 때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제게 저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셨어요. 저는 그날 엄마의 눈물을 보고 정신을 차린 후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빌며 용서를 구했죠. 그 후론 열심히 공부해 꽤 좋은 대학들에 합격했지만 가까운 지역의 전망 좋은 학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어요. 높게 봤으면 서울권으로 갔을 테지만 엄마를 혼자 집에 두고 떠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. 학교 이름을 낮추더라도 좋은 학과를 가 얼른 취업하자는 생각이 크기도 했고요. 전장을 받고 알바를 하며 제 용돈을 충당했고 남는 돈을 모두 적금을 넣었어요. 엄마는 보험금과 보상금을 적당히 아꼈으면 제가 결혼하기 전 두 사람 먹고 살 만큼과 제 결혼 비용, 본인 장례 비용은 나올 거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돈으로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. 아빠를 잃어 얻은 돈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결혼을 하겠어요. 저는 적당히 알바와 과외로 번 돈을 적금으로 모두 모으니 졸업할 때쯤에는 꽤 목돈이 생겼어요. 학교 생활은 그닥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과 친구들과 술자리에도 별로 참석하지 않았고 친구를 그렇게 많이 사귀지도 않았어요. 어릴 때부터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엄마였고 제 삶의 중심도 엄마였거든요. 그래서 별 큰 일도 없이 졸업 후 취준 텀 없이 인턴을 전전하다
취업에 성공했고요. 직장에 다닌 지도 몇 년 흐르고 결혼 정년기에 모은 돈도 꽤 많아졌고 연차도 많이 쌓였어요. 그쯤 직장 후배가 시켜준 소개팅에 나온 남자와 몇 번 연락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. 그 후배는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언니라 소개해준다며 웃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. 거절하기 민망해 소개를 받았었는데 저도 잘 될 줄을 몰랐어요. 남친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. 하나 특별한 게 있다면 정말 착하다는 거? 저도 뛰어나게 잘생기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을 원한 게 아닌 그저 착하고 성실한 평범한 사람을 원했기에 저와 잘 맞았죠. 구체적인 취미 같은 것도 잘 통했고 입맛도 잘 맞았어요. 그렇게 사랑에 마지못할 영화 같은 연애는 아니지만 잔잔하고 평화로운 연애를 이어갔어요.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나른한 기분이 들었죠. 불타고 뜨겁지 않아 더 좋았어요. 그러던 중 남친과 결혼을 전제하기로 마음먹은 사건이 생긴 후 남친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. 그 일은 남친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어요. 어쩌다 우연히 제 집안 이야기, 가정사 이야기가 나왔고 전 묻어둔 이야기를 남친에게 털어놨어요. 남친은 절 대신하여 엉엉 울더니 이런 이야기 해줘서 고맙다고. 만약 제가 본인과 결혼해준다면 장모님은 평생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. 참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. 그리고 남친을 더 믿게 되었고요.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하다 보니 서로의 집안에 인사도 자주 드렸어요. 남친은 제게 집 이야기를 들은 후 제가 없어도 저희 집이 찾아와 엄마와 말동무를 해주고 엄마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다녔어요.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남친이 너무 고마웠어요. 남친 쪽 부모님께도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너무 고생을 했다며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해 주시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.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장모님은 네가 꼭 모시라고. 우리는 둘째가 있으니 효도할 생각 말고 장모님께 우리 몫까지 효도하라 이르시더라고요. 본인들은 제사도 없으니 명절 내내 시가 있어도 괜찮다고. 저희 엄마만 괜찮으시면 본인들과 자주 어울려 주셨으면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굳힌 것 같아요.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거라는 확신이었죠. 저희는 양가에 특별히 손 벌리는 일 없이 결혼했고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조금씩 더 보태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. 엄마와 전에 살던 전셋집을 정리하고요. 남편은 결혼 전처럼 한결같이 저희 엄마에게 정성을 다해 주었고 그 모습에 전 정말 결혼 잘했구나 싶어 시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. 당장은 아이 계획도 없었기에 남편과 엄마와 함께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으러 다녔죠. 엄마도 늘 저와 둘이서만 다니다 사이가 함께여서 더 좋으셨던 건지 웃음도 느셨고 말도 많아지셨어요. 평소엔 엄마가 조금 과묵하신 편이셨거든요. 밝아지는 엄마 모습에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. 좋은 사람을 만나 마냥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자던 중 남편 목소리가 옆방에서 들려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믿기지 않는 대화가 들려왔어요. 장애년 데리고 살려니 너무 힘들다. 보험금 좀 꿍쳐둔 것 같은데 뒤지면 그 돈 들고 날라야지.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. 나랑 무슨 사랑놀이라도 하는 줄 알던데?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. 상대방은 내연녀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어요. 아니 어쩌면 저보다 먼저 만나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. 그 내용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 엄마 방으로 들어가 밤새 엄마 품에 안겨 숨을 죽이고 끄끄 울었어요. 엄마는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하고 절 쓰다듬어 줬고요. 남편의 실체를 어느 정도 유추해낸 이상 어떤 식으로도 복수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. 차라리 처음부터 쓰레기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심중을 꽁꽁 숨길 줄은 몰랐죠. 저는 남편의 불륜 흔적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어요.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의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내용, 문자 내용을 백업해 제 업무용 노트북에 옮겼고 남편 내비에 찍힌 최근 장소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. 그렇게 하나하나 파헤쳐가던 중
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. 그 불륜 상대로 추정되는 사람이 제게 남편을 소개시켜준 친한 후배라는 걸요. 남편은 그 후배와 적어도 이틀에 한 통, 많으면 하루에 서너 통씩 이른 아침과 늦은 새벽에 통화를 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대화를 했어요.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겠죠. 하지만 대화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기에 대상을 추정할 수 있었죠. 내비에 찍힌 장소는 후배의 집이었어요. 저도 회사를 다니며 종종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. 서로 가정사를 밝힐 만큼 친한 사이였으니까요. 그런데 제가 믿고 있던 후배도 남편도 그저 엄마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노리고 연기를 하며 접근한 거였네요.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은 후 마지막으로 남편이 후배와 통화하는 작은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어요. 이 증거는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증거로 작용하지 못하겠지만 시부모님께 들려드릴 자료였죠. 녹음기를 설치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? 듣기 거북한 내용들이 밤마다 남편과 후배의 목소리로 오갔더군요.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부분을 잘라 편집한 후 휴대폰에 파일로 저장했어요. 그리고 남편에게 시댁에 잠깐 볼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. 뜬금없이 시댁으로 향하자는 말에 남편은 의문을 표했지만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죠. 시댁에 도착한 후 남편을 지나치고 시부모님 앞에 앉아 드릴 말씀이 있다 이야기한 후 곧바로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. 남편의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장애년, 저를 병신, 모자란 년 등으로 지칭하며 욕설을 내뱉고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외설적인 말이 오갔습니다. 시어머니는 말없이 재생을 멈추고 남편의 뺨을 내리치셨어요.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듯 저거 다 아니라고 전현이 사기치는 거라며 노발대발했고요. 전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듣는 연소리에 헛웃음을 치곤 불륜 증거자료는 이미 다 모았고 보험금과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로 결혼한 증거도 모두 모았다고 말했어요. 또 상간녀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도 알고 있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거라 이야기했고요. 시어머니는 소송 및 고소 비용은 본인 측에서 다 지불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. 시아버지는 여태 아무 말 없으시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셨고요. 남편 혼자 멀뚱멀뚱 서서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긴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다 전현이 짜고 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. 네, 녹음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남편은 특유의 저음과 비속어를 사용할 때 특정한 말투가 있거든요. 그 말투로 제게 이년저년 소리를 하니 녹음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본인이라고 증명하는 수밖에요. 남편이 계속 악을 지르자 시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유리컵을 남편에게 던지시곤 넌 내 아들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. 저는 잠시 침묵하다 이제 가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. 집에 도착한 후 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의 모든 짐을 정리해 문 앞에 놔뒀어요.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 있냐 물었지만 전 모든 일이 끝나면 이야기해주겠다고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안고 있을 뿐이었죠.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. 내가 남자분의 눈이 없어서. 엄마를 욕먹게 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죠. 남편에게는 문자로 네 집 문 앞에 있으니 알아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했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 알아서 잘 하라는 연락을 남기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했어요. 다음날 변호사를 구해 제가 구한 모든 자료를 넘기고 남편과 상간녀를 대상으로 가능한 모든 고소와 소송을 신청했어요. 특히 상간녀인 그 후배에게는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소송을 진행했고요. 특별하게 처벌받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둘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그 모든 소송과 고소는 내용 증명을 통해 두 사람의 회사 및 집에 우편으로 보냈고요. 회사에서 욕먹어 관두건 잘리건 본인들 알아서 하라는 거죠 뭐. 가능한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보상금을 받아내 두 사람을 최대한 엿먹이는 게 제 목표예요. 회사 후배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지 전화가 와 언니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가 돈이 너무 궁했다고 엉엉 울더군요. 제 전남편과 전화통화로 저와 제 엄마를 욕하던 목소리로 제게 용서를 구하니
참 역겹기만 했어요. 전 더러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었고요. 엄마에게는 모든 일이 정리되면 내가 이렇게 전 남편과 내연녀를 해결했다고 웃으며 이야기할 거예요.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더라도 끝까지 두 사람을 처벌받게 할 겁니다. 저는 전처럼 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. 제 삶에 잠시 벌레 같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제 삶의 중심도 방향도 엄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도 엄마이니까요. 엄마가 제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라 치고 앞으로는 둘이서 그저 행복하게 살 계획입니다.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